요새 빚쟁이들이 늘어난다, 채무불이행자들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빚쟁이라고 하면 은행권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갚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요. 채무불이행자는 뭡니까? 이제 빚을 졌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이제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소송 절차를 걸쳐서 이제 뭡니까? 그 판결문을 받고 그러고 난 이게 6개월 이상 채무 변제에 대한 노력이 아무런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채무불이행자를 등재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자를 등재하면 사실상 금융권에 이제 통장 거래를 못 한다고 봐야죠. 신용카드 재발급도 어렵고요.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사실상 이제 정상인의 삶의 본주에서 벗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거의 인생이 끝장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막 극소수겠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같은 경제 위기 때라는 겁니다. IMF 때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채무불이행자. 이번에도 그러겠죠.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뭐 고위험 가구, 뭐 되게 잘 들어봤을 때는 채무불이행자라면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뭡니까? 빚쟁이고요. 인생 끝장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도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게 맞는 의미다라고 봐야겠죠. 꽤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는데 야 남들 다 빚 있어. 요새 빚이 3억 5억 없는 사람 어딨냐. 집 살 때 전부 다 빚내서 사는 거지 자기 돈으로 누가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빚을 당연한 거, 빚은 없는 사람 없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빚 없이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서 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좀 고려할 필요가 있죠. 살아가는 게 다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이제 생각해온 그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의 시각, 나의 경험, 나의 사고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도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면 그죠. 빚은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빚을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꼭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할부가 그러하죠. 36개월 할부 무뎌지죠. 요새 뭐 정수기를 누가 돈 주고 사냐 다 할부로 사지. 렌탈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렌탈은 참 좋은 의미인데 말로는요. 근데 잘 따져보면 그게 되게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융을 이용해서 당장의 부담을 적게 하고 아주 비싼 물건들을 조금 조금 겁없이 사게 만드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렌탈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많은 경험, 많은 생각,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채무불이행자, 빚쟁이, 빚을 진 사람들은 아마 그런 고민, 그런 걱정들이 좀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또 영위하면서 빚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야 되고 빚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빚은 죽을 때까지 갚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빚을 내고요. 빚지고 그걸 회피하고 피하고 살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빚은 따라다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꽤 무서운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뭐 법을 통해 가지고 회생 절차를 밟아서 뭐 탕감이 되고 아니면 파산해서 빚이 전부 다 없어지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대체로 봤을 때 빚을 회피하고 살 수 있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의 고민들, 여러 가지의 고민들, 여러 가지의 걱정들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뭐가 좀 더 필요하고 뭐가 좀 더 요구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든
좀 추스리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듬어 나가고 좀 더 단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가 참 우리네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잘 궁리해 봐야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좀 더 각오를 다지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으며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빚지지 않아야 된다. 빚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빚지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다, 무서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버는 돈 범위 안에서 쓰고 또 최대한 좀 아껴서 절약해서 자산을 좀 늘려간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며 살아가자고. 잘 따져보자고. 세상 만사 빚지고 사는데 인생이 풍요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축이 되고 눈치가 보여지고 그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빚졌으니까. 빚 갚으라고 전화 오는 채권자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눈치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지금의 상황을 잘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지 잘 좀 궁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걱정스럽고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낼지 잘 좀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을 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만만하지 않은데 자꾸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요. 빚쟁이가 안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은 요새 뭐 유튜브 영상 보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서 보면서 빚을 갚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기며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좀 그래도 나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져야 되고 또 만들어 가야 되고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차분히 추스리며 사는 게 더욱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챙겨나가고 다듬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힘든 시국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 나가 보자고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